BMC 쪽에서 발표해 주시는 스피커분에도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즈포스 한국 파트너인 DKBMC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어드민을 위한 에이펙스 연재 강의 8회차 실행 제한 및 주의사항, 그 다음에 벌크 처리, 그리고 트리거 회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 부분은 이제 실행 제한에 대한 컨셉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어드민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자바 개발자로 한 10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DKBMC라는 세일즈포스 파트너사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 정도 세일즈포스 개발자 그리고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4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세일즈포스 자격증, 어드민, 디벨로퍼 혹은 앱빌더, 그다음에 세일즈 서비스 클라우드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트렐레드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들을 자격증 따는 데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트렐레드 레인저가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일즈포스에 대한 실행 제한, 거버너 리밋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트리거 처리, 벌크 처리, 트리거 회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세일즈포스 실행 제한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하단에 보이시나요? 여기 세일즈포스에서 이제 도움말로 에이펙스 디벨로퍼 가이드에서 이제 친절하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어드민 분들이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갔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에이펙스 트랜잭션 그리고 execution governance and limit이라고 해서 이 실행 제한과 관련된 이 개념을 이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에이펙스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이제 작업들이 이제 단일 유닛의 형태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안에 이제 DML 오퍼레이션스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입력, 그다음에 입력이나 수정, 삭제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때 전체 이 DML 오퍼레이션이 성공을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겠지만 하나의 작업이라도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이 트랜잭션 안에 있는 여러 이 작업들의 집합에서 행해진 이 DML 오퍼레이션이 모두 이제 무시가 됩니다. 롤백이 돼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펙스 트랜잭션은 트리거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펙스 클래스 메서드에서 혹은 어너니머스 블록 오브 코드, 그 다음에 비주얼 포스, 커스텀 웹 서비스 메서드,
뭐 등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ecution Governance and Limit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의 그 특성 때문에 이제 생긴 부분인데요. 우선 그 에이펙스가 이제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그 코드나 프로세스가 공유되고 있는 자원을 이제 점유해서 독점으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 역할을 이제 에이펙스 런타임 엔진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에이펙스 코드의 리밋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 관련된 모든 액션은 이제 익셉션이 나면서 이제 그 롤백이 되게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다른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그 좀 아이디어를 내본 게 유료 주차장의 경우를 이제 그 비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에이펙스 트랜잭션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대의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비어있는 자리에 주차를 하는 행위, 이 일련의 작업을 이제 에이펙스 트랜잭션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에이펙스 트랜잭션은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셀렉트나 인서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혹은 다른 에이펙스 클래스를 호출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유료 주차장들을 보시면 이제 주차 이용자의 준수사항이라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주차 구획선 안에 바르게 주차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준수사항을 이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주차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에이펙스 트랜잭션에 도입을 시켜보면 그 세일즈포스에서 그 기준으로 두고 있는 그 거버너 리밋에 해당되는 이 주차 구획선을 이제 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그 모든 행위가 이제 원복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에러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차량들처럼 이제 주차 구획선을 지키지 않거나 뭐 이제 주차 구역에 맞지 않는 뭐 그런 곳에 이제 주차를 했다라고 하면 그 주차 관리원이 와서 이제 주차를 이제 제한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세일즈포스가 그 클라우드라는 그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거버너 리밋을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특정 리소스 죄송합니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시스템의 리소스를 이제 100% 다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그 리소스를 100% 사용을 한다는 거는 이제 중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이나 뭐 그 특정 기간에 이제 특정 지역에 그
휴대폰 통신이 이제 마비가 됐다. 뭐 이거 역시 이제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 용량 안에서는 문제 없이 사용을 하다가 이 예를 들어 100메가 기준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100메가 미만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메가가 되는 순간 이제 추가되는 그 통신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통신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의 특성을 이제 그런 위험 사항들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세일즈포스에서는 거버너 리밋을 추가해서 특정 사용자 혹은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세일즈포스의 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Execution Governance and Limit의 종류는 이제 Per Transaction Apex Limit, 그다음에 그 매니지드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것들, 혹은 라이트닝 플랫폼 에이펙스 리밋, 이거는 이제 그 24시간 기준으로 뭐 이제 리밋을 둔다든가 그런 오그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리밋들이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틱 에이펙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리밋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그 퍼 트랜잭션 에이펙스 리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체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개발을 하면서 이제 자주 접했던 그런 그 거버너 리밋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뭐 더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이제 그 트레일헤드에서 제공하는 핸즈온 오그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5,000건 이상을 뭐 조회하는 경우 리밋이 발생된다, 이런 거는 이제 재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그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재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에이펙스 트랜잭션 한 건 이내에, 한 건 내에서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그 동기 방식의 리밋, 동기 방식으로 에이펙스를 사용할 때 제한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그 비동기로 해서 이제 그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방식으로 할 때는 그 SOQL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 쿼리를 이제 요청하는 횟수가 이제 동기 방식일 때는 100회까지 허용을 하는데, 비동기 방식으로 하면 200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기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지하철을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제 지하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하철이 오면 그 지하철을 이제 타게 되겠죠. 그리고 타고 이제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제 가서 이제 내리는, 이런 거를 이제 동기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커피숍, 뭐 별다방 같은 곳에서 이제 앱으로 주문을 하고 주문이 완료되고 제품이 나오면 그때 받으러 가는 그런 방식은 이제 비동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겟 쿼리 로케이터라고 해서 로케이터를 사용해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배치 작업이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할 때에 이럴 때 이제 그 쿼리 로케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ML 작업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작업의 경우는 이제 전체 그 에이펙스 트랜잭션 한 번에 에이펙스 트랜잭션 내에서는 이제 150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번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DML 그 레코드의 수는 총 10,000건입니다. 그래서 10,000건이 넘어가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이제 분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변경해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트리거를 타고 돌다가 이제 루핑이 도는 리커시브로 해서 이제 트리거가 호출되면서 다른 트리거가 다시 또 A라는 트리거를 호출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총 16번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아웃이라고 해서 저희가 트리거나 뭐 다른 작업을 할 때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고 나서 외부 시스템으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이제 받아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주문을 이제 발주한다 그러면 이제 주문에 대한 관련 시스템에 이제 에이펙스 콜아웃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만 이거 역시도 이제 무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에이펙스 트랜잭션당 100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힙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문자열을 이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6MB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MB 이상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비동기로 할 경우에는 이제 12메가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게 이제 CPU 아래쪽에 보이는 게 잠시만요. 제가 이쪽 화면이 안 보여서요. 잠시만요. 네, 이쪽이 이제 CPU 타임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인 거고요. 이 CPU 타임은 이제 총 10초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동기인 경우에는 이제 6만 밀리세컨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코드를 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SOQL 쿼리를 100회 이상 호출을 했을 때 그때 리밋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포문 안에 이제 쿼리가 실행되게끔 구성을 했고요. 이 쿼리는 이제 1번부터 100번까지 해서 총 100번을 돌 겁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 카운트라는 이 카운트를 하는 이 쿼리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트라이 캐치로 이제 감싸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익셉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거버너 리밋에 걸리는 경우는 이 트라이 캐치의 제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실행을 하면 이제 too many SOQL queries에서 101번째 쿼리가 실행되면서 이제 거버너 리밋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SOQL이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루프를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운트 쿼리를 실행하는 순간 그 세일즈포스에서 제공한 거버너 리밋에 걸려서 이제 리밋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디버그 로그를 보시면 이제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SOQL에 대한 쿼리가 전체 100번 중에 101번 실행이 돼서 그 리밋이 이제 제한이 됐다, 리밋에 걸렸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비동기로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200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동기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뭐 퓨처 메서드를 사용한다거나 배치 클래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비동기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로그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퓨처 핸들러란 그 로고가 찍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200번까지는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으나 그 이후에 201번째 쿼리를 실행하는 순간 거버너 리밋의 제한을 받아서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SOQL 쿼리스의 숫자가 100이었는데 현재는 200으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네, 비동기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비동기에 대한 그 제한이 적용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쿼리 로케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쿼리 로케이터는 이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쿼리 로케이터에 이제 그 SOQL 쿼리를 이제 실행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이터레이터로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하단에 나오는 리밋에서는 이제 표시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만 건까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데 1001건을 조회를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발생하지 않아서 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DML 그 분장이 이제 실행되는 수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151건의 인서트를 실행을 했는데 너무 많은 DML을 실행을 했다라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인서트 DML 언더바 인서트 리드라는 걸 통해서 이제 리드 한 건씩 등록하게끔 구현을 해놨고요. 이거를 포문 안에서 150번까지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행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50건까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루프를 정상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51번째 데이터를 등록을 하려고 하니 이제 시스템 리밋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전체가 롤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요번에 할 거는 이제 DML 작업도 제한 10,000건으로 트랜잭션당 최대 10,000건까지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횟수와 상관없이 DML이 실행되는 그 횟수와 상관없이 전체 트랜잭션의 최대 등록 가능한 DML 작업이 가능한 수량은 10,000건입니다. 그래서 이 DML 인서트 리드라는 이 메서드를 실행을 할 거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10,000건까지는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인서트 리드 리스트는 정상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체를 실행할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으로 묶여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메서드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제
DML 리밋에 걸렸습니다. 네, 만콘까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리드를 한 건 더 등록을 하게 되니까 too many DML loss라는 리밋에 이제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안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CPU 리밋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CPU 리밋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현재까지 진행한 부분 중에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거기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님 혹시 채팅창 네네. 보이세요? 몇 가지 네. 질문이 있는데 일단 CPU 타임 리밋이 발생되었다는 거는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할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밋을 회피하시려면 리밋 클래스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이제 리밋이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를 해서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회피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쿼리가 이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쿼리가 몇 건을 사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get limit queries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처음에
그 설계하실 때 그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 나눠서 이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6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그 비동기 형태로 이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SQ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를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컬렉션에 담아서 맵이나 셋이나 리스트 이런 컬렉션에 담아서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을 통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리밋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세일즈포스 거버너 리밋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그 구현 방법 자체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그 설계를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찌어찌해서 한 번은 통과할 수 있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이 이제 변경이 일어나거나 다른 기능이 추가된다거나 하면 나중이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설계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밋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리거 작성 시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포문 안에 그 쿼리를 호출하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셀렉트 쿼리인데요. 셀렉트 쿼리 같은 경우는 100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어카운트가 이제 100건 미만으로 들어올 때는 그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101번째 100개 이상의 어카운트를 동시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데이터가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루프 안에 이제 SOQL, 쿼리나 DML 작업을 넣지 않는 형태로 구현을 하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큰 문제 없이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어카운트가 변경이 되면은 이제 처리를 하기 전에 이제 opportunity의 어마운트를 이제 전체 값을 더해서 뭐 어카운트의 특정 필드에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이 화면 보이시나요? 글자 크기가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Pass라는 어카운트를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련된 opportunity에 대한 이제 어마운트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거하고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벌크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컬렉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한번 그 DML 작업이나 쿼리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카운트가 생성이 되면 관련된 오퍼튜니티를 뒤져서 이제 오퍼튜니티가 없으면 이제 생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도 요번에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도움말을 좀 소홀히 봤던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쿼리 관련된 룩업으로 연결된 그 객체를 이제 쿼리에서 조회할 때 그 이너 쿼리를 사용을 하면 쿼리 한 번만으로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어카운트라 2라는 거를 이제 등록을 할 거고요. 이게 등록이 되면 이제 오퍼튜니티도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벌크 처리 역시 이제 이런 형태로 그 채팅으로 이제 해 주신 것처럼 이제 컬렉션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반복문 안에서는 이제 이 컬렉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DML 처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최소한의 횟수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하시면 그 벌크 처리를 문제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 혹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설명드린 게 이 부분은 조금 양이 많지 않아서. 다른 내용 없으시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활용한 이 코드들은 이 트레일헤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제가 작성한 코드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에이펙스 트리거 벌크라는 벌크 에이펙스 트리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도 이제 이런 이너 쿼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쿼리의 횟수를 이제 그 객체별로 해서 이제 2번을 할 거를 이제 1번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리거 회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트리거 회피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한다거나 이때 대량의 데이터를 등록할 때 트리거 때문에 이제 걸려서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트리거를 이제 실행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등록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커스텀 세팅스를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세팅스에 대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프로필이나 유저에 따라서 그 값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펙스나 포뮬라, 밸리데이션 룰, 프로세스 빌더, 플로우, 소업 API 등에서도 이제 이 커스텀 세팅의 값을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캐시에 저장을 하고 있어서 쿼리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이제 비용이 비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커스텀 세팅 하나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커스텀 오브젝트 하나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수량이 이제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이터 역시 이 커스텀 오브젝트에 등록하는 레코드도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이제 사용량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오브에 이제 트리거 스위치라는 커스텀 세팅을 만들었는데요. 이 커스텀 오브젝트를 한 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하나 추가하니까 2개를 추가를 했죠. 2개를 추가하니까 이제 4KB 만큼의 용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스위치라는 커스텀 세팅을 이제 등록하게 되면 이런 셋업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커스텀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커스텀 필드를 등록해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레일헤드 오브에 이제 제가 트리거 스위치라는 커스텀 세팅을 등록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드와 관련된 거를 이제 뭐 추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디폴트 오가니제이션 레벨 밸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의 의미는 이제 전체 오브에 기본적으로 이 is by pass라는 필드의 값을 어떤 값으로 세팅을 할 거냐,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할 거냐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프로필 혹은 유저를 사용해서 이제 이 값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어드민 같은 경우에 이 프로필을 갖는 사람의 경우는 이 값을 이제 바이패스 하도록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잠시 보시면 네,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커스텀 세팅 이름 그리고 get instance 그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필드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스템 어드민 프로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시스템 어드민이 아닌 프로필을 갖는 사람은 이 값이 조금 전에 설정한 이 false 상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커스텀 라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이제 사용하기 쉽다라고
정의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비용이 싸다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UI와 관련된 UI를 사용하는 곳에서 혹은 에이펙스 클래스 트리거에서 이 라벨, 커스텀 라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00개까지 커스텀 라벨을 기본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이제 커스텀 세팅처럼 유연하게 그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없고, 그 특정 등록한 값에 대해서만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등록한 그 커스텀 라벨 정보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이 true이냐, false냐 이걸로 이제 트리거를 실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출하는 방법은 시스템 라벨에 그 라벨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기에 등록한 이 false라는 값, 이 값이 이제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값을 트리거에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값들을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생략하고 싶은 곳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리거를 회피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커스텀 스위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트리거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일즈포스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그 커스텀 메타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쿼리를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중간에 질문들을 채팅창 통해서 해주셔가지고 네, 별도의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네네.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얘기가 많이 오고 갔어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은 강의 현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네네. 오늘 질문 있으셨는데 네. 못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가 그 커뮤니티 페이지 통해서 계속 소통하잖아요. 네네. 그 페이지 통해서 또 질문 올려주시면 현우님이나 아니면 저희 다른 이제 어드민 분들이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네네 그렇게 받도록 하고요. 다시 네,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현우님 네. 목소리가 닥솜님 목소리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목소리가 상당히 저 지금 음소거 들어갑니다. 아니, 피곤한 거지 뭐. 아니, 상당히 목소리가 이게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리거 사용할 때 저희가 계속 트리거 주제로 연재 강의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트리거 사용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다뤄주신 것 같거든요. 뭐 제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의할 사항, 벌크 처리, 회피 이런 것도 언급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앞으로 이제 트리거 활용하시고자 할 때 한 번씩 상기시키시고 또 저희가 영상 이거 모임 끝나면 항상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복습 활용하시면서 계속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재원님이 채팅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저도 이런 개발 지식을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어드민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접하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하나씩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 트리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또 복습 영상 활용하셔서 네, 써보고 이제 배워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이런 컨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커뮤니티 페이지 있잖아요. 그거 활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우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네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어드민 분들이 에이펙스 트리거를 이제 사용하는 게 너무 이제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플로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플로를 사용하면 이제 그 트리거에서 사용하는 뭐 그런 동작들을 이제 일부 그 UI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로우에 대해서도 그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분들 이런 지식들을 활용해가지고 트리거를 이제 써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쵸? 네, 맞습니다. 네네.